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수학 강사 황석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대비 묘수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과목 28번부터 30번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확률과 통계 과목은 시험 범위가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으로 제한되어 있죠. 이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의 문항을 해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건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입니다. 따라서 먼저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에 나와 있는 사건을 정확하게 잘 나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28번, 29번, 30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사건들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수세기 방법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복합 사건이 주어집니다. 이 복합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나눠주고 순열, 조합 등으로 세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면 사건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는 복합 사건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활용해서 단일 사건으로 나누고 기본적인 수세기 방법으로 세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혹시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도 문제마다 다 다르게 느껴져서 감이 잘 잡히지 않거나 본인의 실력이 들쭉날쭉하게 느껴지는 학생이 있다면 정확한 기준을 통해 사건을 나누는 연습부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 28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부터 볼게요. 우리 좀 전에 총평 제가 말씀드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사건을 어떻게 나눌 건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28번부터 30번까지의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그겁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기준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자, 쭉 봤더니 결국에는 뭔가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친구 3개 더한 거랑 이 친구 3개 더한 거의 값이 모두 홀수일 때 A7과 A8의 값이 소수일 확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상황은 다 집어치우고 소재 자체가 뭐가 나왔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면 좋겠다. 조건부 확률이 나왔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그럼 조건부 확률 우리 어떻게 구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친구가 나오는 확률분에 또는 경우의 수분에 이 친구가 나올 확률 또는 경우의 수를 위로 올려주면 분자로 올려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와 얘가 모두 홀수인 사건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A7과 A8이 그 중에서 A7과 A8이 소수인 사건 하나,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어쨌든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친구니까 얘부터 계산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그냥 쭉 나열한대. 나열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가 A1, 두 번째가 A2, 세 번째가 A3인데 나열을 하나씩 뽑아서 두나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뽑은 또는 세 번째 나열되어 있는 카드일 거야. 이유는 제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이 친구가 앞쪽 그룹과 뒤쪽 그룹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확률과 통계에서 그러니까 사건을 나누는 기준을 찾을 때 뭔가 조건이 많이 걸려 있는 친구 1부터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A3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배열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A3에 무엇이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얘가 홀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얘가 홀수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건을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1번 어떻게 될 때 A3이 홀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될 때
A3이 짝수일 때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볼 거야. 이렇게 크게 나눠보고 그러면 얘가 홀수일 때랑 얘가 짝수일 때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냐? 얘 세 개가 홀수가 합이 홀수려면 홀수가 하나이거나 세 개여야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홀수가 되려면 얘가 홀수가 하나이거나 세 개여야죠. 그쵸? 자,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인데 얘가 홀수가 되면 나머지 이 두 개에 있는 친구가 모두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이거나 둘 다 짝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홀수의 개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홀수의 개수가 빵이거나 두 개가 돼야 되는 어떤 구조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야. 4, 5가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가 돼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짝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가 얘가 짝수니까 홀수가 올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로 고정된다? 한 개로 고정된다.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경우의 수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제가 자세한 계산은 손해설로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사건을 나누는 어떤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에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계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A3이 홀수이면 우리가 이 안에서 다시 사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A1, A2와 어떻게 A4, A5에 오는 홀수의 개수로 얘네들을 다시 나눌 수가 있거든. 제일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둘 다 홀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1번 케이스일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한쪽, 즉 앞쪽에만 있을 때. 세 번째는 뭐겠어? 뒤쪽에만 있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 마찬가지로 A1과 A2, 그 다음에 A4와 A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 수 있는 홀수의 개수가 어떻게 와줘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인 건데 얘가 짝수니까 무조건 여기에 홀수가 몇 개씩 박혀야 된다고? 한 개씩 박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바뀌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 기준선을 조금만 옮길게요. 이렇게 옮길게요. 자,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자리에 누가 오는 거냐면 A7과 A8이 오죠. 여기도 A7과 A8이 와줘야 되는데 보세요. 얘가 홀수야. 근데 여기 홀수가 아무것도 안 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몇 개가 와줘야 되니? 홀수가 남은 게 몇 개야? 3개가 죄송해요. 6부터죠. A6. 죄송해요. 3개가 와야 되는데 개수가 2개밖에 없어서 당황했어요. 몇 개 홀수 있어? 몇 개 다 홀수여야 돼? 3개 다 홀수여야 되는 거고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개, 하나 있으니까 몇 개 남았어? 2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으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봤더니 얘는 짝수야. 근데 홀수 하나하나씩 가졌으니까 여기 무조건 몇 개 와야 돼? 2개 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쵸? 구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네들은 어차피 봐봐. 여기는 홀수 없어? 얘는 홀수 없어? 얘는 홀수가 2개인데 전체 자리 2개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지. 얘도 마찬가지. 다 이 요 앞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거든. 누구만 결정이 가능하냐면 자, 3개 자리에 3개 오는 거니까 얘도 결정 불가능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A6이 홀수냐, A7이 홀수냐, A8이 홀수냐로 인해서 몇 가지로 결정할 수 있고 세 가지를 여기다가 부여할 수 있고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어때요? 지금 봐봐. 여기 둘 중에 하나 홀수 누구인지 결정하는 거 2. 둘 중 하나 누구 홀수인지 결정하는 거 2. 그 다음에 셋 중에 누구 홀수인지 결정하는 거 3. 해서 총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야? 12가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정해졌다고 본다? 홀수의 자리들이 다 정해진 거고 홀수의 자리 정해졌으니까 누구의 자리도 정해졌어? 짝수의 자리 정해졌죠?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배열만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올 수 있는 경우 3가지.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12가지를 다 더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오죠? 잠깐만 다시 여기서 몇 가지였죠? 여기서 3가지, 여기서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12가지. 맞죠? 아, 여기 한 가지는 안 셌군요. 죄송해요. 아, 제가 계산이 여기 한 가지는 안 됐죠? 그럼 19가지가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19가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19가지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 우리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표를 그린 게 왜 그러냐면 이 중에서 지금 A7과 A8이 더했을 때 홀수, 그러니까 소수인 경우를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카드가 1부터 8까지니까 제일 적게 나올 수 있는 소수는 3이고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수는 제일 크게 나올 수 있는 소수는 13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으로 세겠다가 두 번째인 거야. 이거 계산 죽이고 여기다가 12가지인 것만 표시를 한번 해놔 줄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세야 되는 어떠한 경우는 A7하고 A8을 더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오는 경우? 소수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3, 5, 7, 9는 안 되고 11, 그 다음에 13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사건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 7이 나오는 경우, 11이 나오는 경우, 13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3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1하고 2가 나와야 3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1.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경우는 1, 4, 2, 3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3, 그 다음에 11은 몇 개? 이것도 역시 3, 그 다음에 13은 몇 개? 이때 2. 근데 두 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바로 이제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셀 거냐면 더 해볼까요? 몇이죠? 11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일단 11개에 자리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셀 수 있냐면 홀수의 자리를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홀수 자리 정하는 거 했단 말이야. 그 방법 그대로 얘의 홀수의 자리를 정해주면 하나 더하기 4개임을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요 친구 같은 경우엔 얘가 A6, 7, 8를 더했을 때 그쵸? 6, 7, 8을 더했을 때, 죄송해요. 6, 7, 8을 더했을 때 얘가 모두 홀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더해서 소수면 얘가 지금 다 홀수라는 얘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소홀수와 홀수의 합이 절대로 홀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친구들은 이제 제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제껴주고 나머지의 경우를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로 돌리면 되냐면 3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돌리면 돼요. 자, 왜 3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돌리냐? 어쨌든 얘 둘 중 하나는 A7이 홀수면 얘가 짝수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자리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조합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에 대한 뭐만 돌려주면 된다? 배열만 돌려주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분의 누구가 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이런 친구죠. 얘분의 A니까 4팩 곱하기 4팩 곱하기 19분의 22 곱하기 6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계산을 해보면 얘가 뭐가 나오냐? 76분의 33이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최대한 어쨌든 구체적인 계산보다는 사건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8번, 29번, 30번에 다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번에서 이걸 나누는 기준을 어떠한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를 세는 방법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꼭 복귀하시고 그 다음 문항인 29번 해설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9번 해설을 다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확통 29번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8번에서 사건 나누기의 중요성 잘 인지하고 오셨을까요? 자, 28번보다 29번을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조금 더 사건을 나누는 게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28번에 대한 충분한 복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9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구별되지 않는 공 20개를 4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데, 자, 공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할 때 다음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뭐로 세질 거라는 건 금방 예상이 되냐면 중복조합으로 세질 거라는 건 예상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게 중복조합만 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복조합으로 세게끔 뭐를 잘라줘야 돼? 사건들을 잘 나누고 잘라주는 과정이 이 문제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를 분류해 줄 건가, 사건을 잘라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진정한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의 공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가나 조건을 봤더니 일단 우리 28번 잘 복귀했으면 29번 보는 순간 일단 누구 기준으로 A 기준으로 뭔가를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쵸? 그래서 A에 뭔가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서 A가 이거일 때와 뭐 이거 아닐 때, 또는 A가 뭐 이거일 때나 이거일 때나 이거일 때, 이런 식으로 A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한 사건을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하필이면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A, B, C, D가 9 이상의 수가 오직 하나래.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A가 홀수인 건 홀수인데 9 이상이냐 9보다 작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건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1번 어떻게 될 때 A가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차피 홀수니까.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될 때 A가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왜 A가 7보다 작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B, C, D 중에 하나는 9보다 큰 친구가 있어줘야 되고, 이미 A가 9 이상이 되어버렸으면 B, C, D에서는 9보다 큰 애가 나오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얘의 경우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A가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사실 이걸 다 해볼 수는 없잖아. 뭐 1일 때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선생님 4가지밖에 안 되니까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파이팅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긴 한데, 여기서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A가 7보다 작으면 적어도 B, C, D 중에 하나는 9보다 커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B일 때랑 C일 때랑 D일 때랑 해서 곱하기 3만 해주면 되니까 누구로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을 해볼 거냐면 B가 9보다 큰 숫자라는 거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굳이 식으로 써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지금 몇이 돼야 되는 상황이냐면 20-A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얘를 살짝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 B가 9보다 큰 숫자니까 이미 9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자. 미리 넣어주자.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야? B'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B'은 B에다가 9개를 넣고 남은 거, 그러니까 B-9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C 더하기 D 했을 때 이미 9개는 썼으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11-A가 돼야 되고, 요걸 기준으로 세보자, 이런 얘기인 거거든. 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조금 문제가 좀 심플해진 게 뭐냐면, 봐봐. 요 A가 만약에 1이 되면 얘네들의 합이 10이니까 나머지 친구들에서도 9가 나올 수 있나 없냐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A가 3만 돼버려도 얘가 8이 되니까 CD가 절대로 9가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따라서 여기서도 케이스가 달라지겠다. 어떻게 나눈다? 다시 1번 어떻게 될 때 A가 1일 때 근데 이거는 A가 1일 때로 표기했지만 뭐를 기준으로 나눈 거야? C와 D에서 나머지 9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9를 넘는 숫자가 생길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는 뭐야? 아, C와 D에서 9가 넘는 숫자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사실 요 경우는 그냥 세도 괜찮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의 합으로 그냥 세버리면 되거든. 어떻게? 그냥 얘가 3일 때 뭐 중복조합 하나. 그 다음에 5일 때 뭐 중복조합 하나. 7일 때 중복조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복조합으로 세서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쵸? 이것도 사실 케이스 분류라고 치면 케이스 분류이지만 어쨌든 3일 때, 5일 때, 7일 때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중복조합으로 쉽게 셀 수 있어요. 어떻게? 뭐 굳이 써볼게요. 3H8 더하기. 그 다음 뭐 나오면 되겠어? 3H 두 개씩 빠지는 거야. 6. 그 다음에 더하기 3H 몇 되면 되니? 4. 이렇게 세 개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냥 이렇게 계산되는 친구라는 거야. 이제 문제는 얘인데, 그럼 얘도 결국은 그냥 1일 때 그냥 그 안에서 다 셀 수는 없으니까, 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누구를 가지고 셀 거냐면 여사건을 가지고 세겠다. 그럼 여사건을 가지고 센다라는 거는 전체 경우에서는 3H10이거든. 왜냐면 A1이니까. 요 경우에서 누구를 빼줄 거냐면 일단 누구를 빼줄 거냐면 C와 D 중에 하나가 9가 넘는 애를 선택해야 되니까 곱하기 2에 조합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조합이 된다? C, D에 9 하나가 있고 나머지 1빵이 있는 친구 또는 10 하나에 빵빵이 있는 친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경우를 생각해 하다 보면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게요. 9, 1, 빵일 수도 있고요. 9, 1, 빵일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C랑 D는 대칭적이지만 B'은 대칭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을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일단 이 앞쪽 부분은 어쨌든 해결을 하고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된다? A가 9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같은 원리로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이미 9보다 크기 때문에 B, C, D에는 더 이상 9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9보다 클 때는 이 친구도 역시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20-A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A가 만약에 9가 되면 보세요. B, C, D가 11이 돼서 나머지의 어떠한 한쪽에 몰빵을 시켰을 때 9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 있고 얘가 만약에 11이 돼도 9가 돼서 이 두 가지 경우까지는 어떻게 된다? B, C, D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9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13보다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9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면 되겠다. 1번 어떻게 되는 경우 A가 9일 때 2번 어떻게 될 때 A가 11일 때 3번 어떻게 될 때 A가 1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서 세면 되겠고요. 각각의 방법 역시 요 각각 누구의 사건을 이용할 거야? 여사건 이용하겠다. 이것도 누구 이용하겠다? 여사건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디에 적용한 방법 그대로 쓰면 돼? 여기에 적용한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해설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산의 자세한 과정을 확통은 제가 계산을 최대한 자세하게 손해설지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과정들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어떤 기준으로 사건들을 나누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 3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 통계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이것도 역시 발문을 한번 살펴봤더니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몇 개야? 4개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 쫄았을 수 있거든? 확 무섭게 느껴졌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뭐인 거 확인하는 거 중요하냐면 여기에 걸려있는 수의 특성이 정수라는 거 확인하는 거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공통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통에서 우리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 어떻게 센다고요? 부등식을 활용해서 세거나 케이스 분류를 활용해서 세겠다. 그 원리가 확통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수 조건이 있다라는 거 눈치를 좀 채서 이 풀이의 방향성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더니 이거 막 절대값이 나와가지고 약간 쫄게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냥 뭔 소리냐면 이전항이 그러니까 다음 항에서 이전항 뺐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게 누가 큰지는 잘 모르겠다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어떻게 써보냐면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볼게. A1이 있고요.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고 뭐 A6까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A0가 있네요. A0가 있네요. A0가 0이고요. 그 다음에 A5가 6이래요. 그러면 A6는 필요 없나 봐요. 이 조건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 항과 항 사이에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차가 뭔지잖아. 그러니까 차이라는 뜻에서 D1, D2, D3, D4, D5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F를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지금 누가 누구보다 큰 건 확실? A2가 A1보다 큰 건 확실. 그러면 누구는 양수야? 이 친구는 양수야. 그 다음에 3이랑 4를 비교했을 때 4가 큰 게 확실. 그럼 누가 양수? 이 친구가 양수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요 가조건을 우리가 절대값을 씌운 친구로 그대로 표현을 할 때 누구랑 누구는 그냥 벗길 수가 있는 거야. 여기 D2랑 D4는 벗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관계를 예쁘게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D1 더하기 D2 더하기 D3 더하기 D4 더하기 D5를 한 친구는 4가 나와줘야 되고요. 왜냐면 여기가 2군요. 죄송해요. 4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D1, 그 다음에 D2, 그 다음에 절대값 D3, 그 다음에 D4, 그 다음에 절대값 D5를 더한 친구는 몇이 돼야 되죠? 8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네. 자,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이 두 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니?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여기서 뺐어. 그러면은 그냥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사라지고 뭐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사라질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D1 더하기 D1에서 빼기 죄송해요. 절대값에서 뺄게요.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그래야 식이 예쁘게 나오니까 절대값 D1에서 D1 뺀 거 더하기 그 다음에 절대값 D3에서 D3 뺀 거 더하기 그 다음에 절대값 D5에서 D5 뺀 거 했더니 얘가 4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냥 편의상 E1, D 다음에 알파벳이 2잖아요. D2원이라고 하고 첨자를 맞추기 위해 그냥 얘를 E3라 할게. 그 다음에 또 첨자를 맞추기 위해 그냥 얘를 E5라고 할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심플하게 봤을 때 얘네들의 합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그냥 무슨 문제처럼 약간 보이니? 중복조합 문제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살짝 함정이 걸려있는 문제였을 뿐이다. 왜? 여러분 얘가 어떠한 숫자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n은 어떤 친구냐면 얘가 양수면 빵이에요. 얘가 음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양수가 되면서 2배의 dn이 되는 구조죠. 맞아요? 그런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n이라고 하는 친구는 짝수이거나 0이어야 돼.
그러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눈다? 사건을 어떻게 나눈다? 4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 하나, 2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건 어떻게 나눈다고? 1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조합이 4 더하기 0 더하기 0일 때 하나와 어떻게 될 때 2 더하기 2 더하기 0으로서 4가 나올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고, 자, 그 상황에서 어차피 E1, E3, E5는 어차피 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얘가 4일 때, 그 다음에 아니면 얘가 4일 때, 얘가 4일 때 이렇게 세 가지, 또는 얘는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이렇게 어차피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곱해질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곱하기 3 때리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누구랑 누구는, 예를 들어서 얘를 고정시켜 놨어? 그러면 누구랑 누구는 양수 나오는 거 체크해 줘야 돼. D3랑 D5는 양수 나오는 거. 누가 음수라면, D1이 음수라면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그냥 D1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로 고정되는 경우? 마이너스 2로 고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친구 경우는 어떻게? E5가 양수라고 할게요. D1은 마이너스 1이고 D2는 마이너스 1이고 대신 누구는 양수해야 된다? D5는 양수, 0보다 큰 수, 0보다 큰 정수여야 된다. 이런 결과만 잘 나와주면 되겠다. 죄송해요. 지금 제가 1, 3이라고 써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만 잘 써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로 셀 수 있는 거야? 그냥 중복조합으로 셀 수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이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마칠게요.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고? 사건을 어떻게 나눌지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현강에서도 확률과 통계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이 문제 못 풀겠어요, 이 문제 못 풀겠어요 하고 마구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건 푸는데 이건 왜 못 풀어? 다른 문제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들은 뭐 연습하는 거야?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지를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는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 시험에서 28번부터 30번까지의 구간이 어려우셨다면 꼭 사건 나누는 거 정확한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삼아서 나눌 건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좋은 성적 거두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